자, 지금부터는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저녁에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 통화 내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대체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이랬던 건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네, 이 통화를 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누구는 나에게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사정을 다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또 속사정이 많은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심정 그리고 또 발언들을 주변에 토로한 내용 저희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직접 목소리로 지금 전해드렸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이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양심선언 누군가로부터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내란죄로 엮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증언의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얘들이 다 사정을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몰겠단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누굴까요? 곽 전 사령관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 아닐까요? 이 제보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황상으로 본다면 당시에 곽 전 사령관이 전날 이 통화를 하고 다음 날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문은 미리 주고 물론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들을 다 줬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제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분들이 정확히 당시의 사정을 국민들께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곽종근 전 사령관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내란죄로 엮겠다. 내란죄로 엮이는 순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압력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아마도 민주당 측과 통화가 있었을 거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령관께서 계엄 이후 이틀 동안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인지 뭐 당일 새벽인지 모르나 김병주 의원께서 연락 오셔서 오늘 항의 방문 형태로 올 테니 정문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답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령관께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 김병주 의원께서인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셨고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실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셨으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예, 김채곤 의원님, 이게 지금 지인과 통화한 시점이 12월 6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브 촬영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지금 부하인 김현태 특임단장은 아마 이때도 민주당과 통화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란죄로 엮겠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민주당이 되는 겁니까? 원래 이거 수사기관에서 판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수사가 개시되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통화한 날짜가 바로 계엄령이 해제된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 별 3개를 단 특전사령관이요.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선언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곽종훈 사령관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었죠. 뭐 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냐,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냐, 아니면 뭐 인원을 끌어내려고 했느냐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곽종군 사령관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해서 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순수하게 진실대로 이야기했다면 그럼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하고 실제로 공익신고자가 또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측의 의도에 맞춰서 말을 바꿨을 내지는 진실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최소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붙이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에 대한 정황이 나온 거죠.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내란죄로 엮겠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내란죄로 엮이지 않으려면 결국은 공익신고자가 되어서 형을 감면받는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사회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진실을 말했을까? 이제 근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됐죠. 알겠습니다. 김재현 전 최고의 개인의 의견을 좀 주셨는데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 그리고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12월 6일 곽종근 사령관 야당 의원들과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때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요청 예상 질문지 아마 전달됐을 것으로 그날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지인과 통화하기 전에 아마 다른 사람과 양심 선언을 요구한 사람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질문지도 작성하고 답변을 달지 않은 상태로 김현태 단장과 논의도 하고 그리고 12월 6일 아침에 이제 통화를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방송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설자 변호사님, 네. 당시 저 곽 전 사령관의 저 해당 폭로, 이제 요원이냐 인원이냐 얘기했을 때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불거졌던 저 내용들. 저게 이제 사실 계엄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핵심 쟁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런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 장면과 또 하나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이 발표를 하게 되죠. 이러이러한 뭐 체포 지시가 있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트리거가 돼서 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또 그 뒤로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증언 등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판단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내란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곽종근 이 단장의 이러한 증언 등이 신빙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재판 단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 심판이다 보니까 뭐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어떤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그냥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그것을 좀
그 유연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란죄 사건에서 곽정근 이제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과연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스스로 어떻게 입증해낼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때 누구의 어떤 외부의 어떤 알력이라든지 아니면 네. 외부의 해외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에 있어서 이런 신빙성이 추후에 있을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